공무원들의 연금 믿을 수 있을까? 숨겨진 은퇴 후의 현실.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무원은 은퇴 후가 편하다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무원들이 정말 은퇴 후에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신들끼리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조차 꺼려한다고 해요.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한 공무원 어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는 30년 동안 한 기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어씨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무사히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어씨는 첫 몇 개월은 그동안의 피로를 풀며 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문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고요? 어씨의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어씨에게 매달 연금액이 꽤 줄어든다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연금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을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퇴직 후에 또 일을 해야 할지 몰랐어.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일지 몰라도 퇴직 전과는 다르죠. 고정비와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만 믿고 계획을 세운 것은 너무 안일했다고 말합니다. 황혼 알바에 나선 공무원들. 이제 B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B씨는 중견 공무원으로서 꽤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믿고 좀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의 생활은 급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자녀들의 결혼 준비로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B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알바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B씨는 연금이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집 유지비, 자녀 결혼 비용, 예기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대형마트의 안내데스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이라도 퇴직 후 생활비를 위해 황혼 알바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막대한 변수. 공무원들의 고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C씨는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간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70세가 되던 해부터 다양한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연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C씨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데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죠. D씨는 퇴직 후에도 비교적 건강했지만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한꺼번에 늘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결국 생활비 정도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추가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숨기는 진짜 고민.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퇴직 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 자부심과는 달랐죠. 공무원 E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고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는 그 모습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씨는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최고다.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은퇴 전에 재정 상담을 받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조차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직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연금 외에도 소득원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쉽지 않네요. 공무원들도 마주한 은퇴 후의 현실. 결국 공무원들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숨겨진 고민들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안정적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연금만 믿고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 공무원들의 은퇴 후 현실을 다루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가장 기본적인 조언 중 하나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 퇴직 전후로 부업이나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작은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이나 코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재정적 자유를 목표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투자라고 해서 무작정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소액 투자나 리스크가 낮은 채권형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죠. 둘째, 의료비 대비책은 필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조차 퇴직 후 의료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의 의료비는 정기적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긴급 수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와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비책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보장성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적 진료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리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놓고 퇴직 후에도 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라. 은퇴 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검소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퇴직 전부터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조언합니다. 우선 가장 큰 고정 지출 항목인 주거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 중이라면 퇴직 후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도심의 높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는 월세나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다음으로 소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 큰 지출을 하던 외식이나 명품 소비, 비싼 여행 등의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여가 활동을 보다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취미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무료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목적을 찾으라.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공허함이죠.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공적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갑작스럽게 비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목적과 역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즐기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죠. 결론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정리해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지만 의료비나 생활비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시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의료비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며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은퇴 후에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노후 준비는 단순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50대, 60대가 되니 자산 10억이 있으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자산 크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10억이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준비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10억으로 중산층 가능? 착각에서 벗어나라. 50대와 60대,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중산층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착각의 실체를 밝히고 왜 단순히 자산 규모만으로는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 10억을 10년 만에 소진한 50대 부부. 서울에 살던 어씨 부부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남은 10억 자산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월세 수익과 저축으로 마련한 돈이니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 자녀 지원금, 그리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어씨 부부는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자 해외여행과 고급 레스토랑 소비를 늘렸습니다. 이 모든 지출이 매달 자산을 갉아먹었고 결국 10년 만에 저축했던 10억이 바닥났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자산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두 번째 사례, 소득 없이 자산만 믿은 B씨의 후회. B씨는 은퇴 후 1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더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째 되는 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의 자산 가치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산만 믿고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그는 매달 생활비를 빼쓰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 남은 자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후반에 다시 구직 시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소득 없는 은퇴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큰 자산을 갖고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작은 자산으로 성공적인 은퇴를 만든 C씨 부부. 반면 C씨 부부는 5억 원의 자산밖에 없었지만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의 고정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소일거리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달 100만 원을 벌었고 아내는 취미로 시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추가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대신 자산을 기반으로 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덕분에 작은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C씨 부부의 경우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10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전략. 소득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 것. 은퇴 후에는 자산만큼이나 고정적인 소득 창출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소일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자신의 취미와 연결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진행해보는 식입니다. 지출 관리 시스템 구축. 자산이 많아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월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필수와 선택 지출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과소비 유혹이 크므로 필요한 것만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위험 분산과 자산 관리의 필요성.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처에 분산 투자해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융상품을 공부하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 말. 은퇴 후 10억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10억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자산관리 착각을 깨야 행복이 시작된다. 10억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던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착각, 10억이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라는 숫자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를 연 4%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도 연간 4천만 원,
월 약 33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에 의료비, 예기치 못한 사고비용,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결코 여유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10억이면 나는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이 행동의 변화를 막는다는 겁니다.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줄고 남은 노후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일하지 않는 노후가 행복하다. 퇴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삶이 주는 공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은퇴 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령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발전시켜 소득화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모든 걸 배우자에게 맡기면 된다. 은퇴 후 자산 관리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자산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경제적 부담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핵심은 자립과 협력의 균형입니다. 스스로도 자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적 조언. 사례 1, 정년 후에도 빛났던 김 씨의 소일거리. 김 씨는 은퇴 전 은행에서 근무하며 익힌 금융 지식을 살려 퇴직 후 지역의 금융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몇 시간씩 사람들에게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해 조언하며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크지 않지만 김 씨는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를 늦추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에 이 소박한 삶으로 안정감을 찾은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심을 떠나 시골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자산으로도 검소한 생활을 통해 월 150만 원 내외의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이 씨의 성공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디지털 마케팅 강좌를 수강해 자신만의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며 광고 수익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현명한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실천 방안.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라. 은퇴 후의 삶은 소비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먼저 생활비의 필수와 선택 항목을 나누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차 유지비나 고급 소비는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검소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원을 분산하라. 자산과 소득원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와 함께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임대사업, 콘텐츠 제작, 혹은 취미를 활용한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자산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안정적인 노후는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지혜와 계획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함께 준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그 믿음.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살아가는 건 상상 이상으로 막막합니다. 내 집 마련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세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제는 집 한 채보다 더 중요한 노후를 지킬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딱 하나의 진짜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노후를 책임질 단 하나의 비법 공개. 은퇴를 준비하는데 서울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말 믿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은 단순한 자산일 뿐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아니에요. 결국 집이 있어도 생활비 걱정은 해결되지 않죠.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노후 준비는 뭘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고 세 가지 실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1. 집을 팔았더니 남은 건 빈손이더라. 김영호 씨 57세는 30년 넘게 서울의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생활비가 걱정된 김 씨는 고민 끝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값은 크게 올랐고 김 씨는 꽤 많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을 팔고 지방에서 작은 전셋집을 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그리고 꾸준히 오른 물가까지. 결국 팔았던 집의 돈은 몇 년 만에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깨달았죠. 집은 자산일 뿐 실제로 나를 먹여 살려주진 않는다. 집 대신 만든 작은 가게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반면 정혜란 씨 62세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남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 씨도 처음에는 집 한 채만 믿고 살았지만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죠. 그녀는 집을 담보로 소규모의 자금을 빌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1년 정도 지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카페는 매달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해 줄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안정된 삶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야말로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었어요. 3. 아파트보다 더 큰 자산은 바로 내 몸과 건강이에요. 최민호 씨 65세는 한때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죠. 심장질환으로 입원하면서 의료비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에 처했고 결국 집도 건강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다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노후 준비의 핵심 현금 흐름,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도.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이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투자나 소규모 사업,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죠. 결론, 내가 직접 준비하는 노후, 집보다 확실한 선택. 여러분, 지금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준비하는 겁니다. 집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노후를 책임질 진짜 방법은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서울 집 한 채 정말로 노후를 지켜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집 한 채의 맹점, 눈에 보이는 자산의 함정. 서울 아파트를 노후의 안전망으로 삼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집은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실현되지 않는 수익은 은퇴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예실 자산이 있어도 생활비는 부족하다. 이정수 씨 60세는 강남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아파트값 상승에 기대며 살아왔지만 3년 만에 그 기대는 깨졌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쌓이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집 한 채보다 중요한 것 현금 흐름과 자산 활용의 지혜. 집을 노후 자산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집도 단지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죠. 전략 1임대 수익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김영민 씨 58세는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자신은 조금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전세 보증금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매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이었지만 임대 수익을 통해 매달 생활비와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이 자산의 일부를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 한 채를 담보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작고 현실적인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매달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운다면 집 한 채를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집보다 중요한 또 다른 자산 건강과 네트워크.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은 바로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고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큰 자산이 됩니다. 예시 이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한 박수정 씨. 박수정 씨 63세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죠.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며 건강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없이는 노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진짜 자산이에요. 라는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시 3 은퇴 후 네트워크로 새 삶을 시작한 정철민 씨. 정철민 씨 65세는 은퇴 후 30년간 이어온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문 지식과 인간관계는 연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주었고 그는 지금도 매달 강연을 하며 활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죠. 노후 준비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전문가로서 저는 노후 준비를 단순히 자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노후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 한 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집은 노후 준비의 일부일 뿐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현금 흐름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자산관리, 투자,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식단, 운동, 정기검진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그리고 나에게 맞게.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집 한 채에서 끝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나에게 맞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단 하나의 비법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집이든 사업이든 건강관리든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집 한 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지금 시작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은퇴하면 과연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이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를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니 안심이지만 그 금액이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해 줄 만큼 충분할까요? 오늘은 실제 공무원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차이. 직접 물어본 결과는 1. 공무원 연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공무원 연금은 한때 노후 걱정 없는 인생 보장이라는 이미지로 불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할게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김정호 가명 62세 씨는 매달 약 28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생활비를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고요. 김 씨는 의료비, 관리비, 식비 등을 합치면 매달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결국 퇴직 후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현실은 냉혹하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경력 25년을 마치고 은퇴한 박선희 가명 58세 씨는 연금을 매달 약 240만 원 받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가 문제죠. 박 씨는 큰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보태줬고 얼마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비로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런데 연금만 믿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여력이 없어요. 박 씨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믿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벌거나 마련해둔 돈이 더 중요했어요. 3. 연금의 함정, 당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63세의 이철민 가명 씨는 연금을 약 35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금액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연금만으로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 씨는 결국 부부가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급자족하며 사는 방법을 택했죠. 지금은 좀 더 안정된 상태지만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공무원 연금은 분명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연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은 연금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아래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세요. 추가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은퇴 후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자산 관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정호 씨처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박선희 씨처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은퇴 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철민 씨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가계부를 작성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비상자금 마련. 연금 외에도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여유가 있다면 꾸준히 비상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법.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둥일 수 있지만 혼자서는 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더해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나의 은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 전문가 칼럼. 공무원 연금, 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길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공무원 연금을 하나의 만능 보험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니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은 기본 수입으로만 생각하라. 공무원 연금을 하나의 기본 소득으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을 모든 지출을 해결할 만능 도구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은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가족을 위한 지원, 취미 활동이나 여행 같은 추가 비용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을 한 달 생활비의 기본 수입으로 설정한 후 그 외의 비용은 다른 수입원이나 저축을 통해 충당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수입원을 준비하라. 연금 외에 수입원이 있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 혹은 투자 수익으로 수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모 씨 65세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해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부족하다는 걸 은퇴하고 알았죠. 그래서 작은 농사를 지어 마을 시장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매달 약 5,0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그는 조금이라도 벌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연금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박모 씨 58세는 은퇴 후 지인의 권유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강의 일은 제가 원할 때만 하면 되니 유연하게 일할 수 있고 추가 수입이 생겨서 좋습니다. 전문가의 팁.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펴보세요. 퇴직 후의 일은 꼭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소규모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3.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금을 받더라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는 연금을 금방 소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이모 씨 63세는 은퇴 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집세와 생활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한 대신 마음의 여유를 얻었어요.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지금은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 전에 가계부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의 긴급한 지원 요청에 대비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박모 씨 59세는 은퇴 후 남편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결국 비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박 씨는 그 이후로 작은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팁. 비상자금은 연금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퇴직 전 남는 자금을 따로 모으거나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결론.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균형 찾기. 공무원 연금은 분명 안정적인 노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연금을 기본 수입으로 설정하고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며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비상 자금을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